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목표 금액이 2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값 9억 원 이하의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중단 직전 금리가 연 4.65%에서 4.95%였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하다 보니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앞으로 17년 뒤에는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가 318만 명, 지금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런 국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예상했던 결과치보다 125만 명이나 쪼그라든 수준인데요. 저출산 현상이 나아지기보단 오히려 고착화할 거란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학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한 겁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이 급감한 탓입니다.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안 좋아서 4년 만에 전국에서 8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17년 뒤에 유소년 인구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 겁니다. 통계청이 내놨던 전망이랑은 좀 다른 결과입니다. 앞서 통계청은 17년 뒤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440만 명은 유지할 거라고 봤고 2060년은 돼야 반토막으로 줄어들 걸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계청이 전망한 유소년 인구 감소 속도가 국회 예산처보다 20년 정도 더 느린 셈인 겁니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앞으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통계청의 전망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장밋빛 전망은 매번 어긋났습니다. 지난 2016년에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도 2년 뒤인 2021년엔 출산율이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또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통계청은 내년에 합계 출산율 저점 0.7명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91년생부터 이제 95년생이 되는데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대가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출생아 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사회적 여건상 합계 출산율이 단기간에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계청이 추계마다 합계 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걸로 전망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8월 출생아는 모두 18,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1년 이후 역대 8월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A씨.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퇴사를 하면 자기들 쪽에 손해가 많으니까 저한테 그냥 네가 자진 퇴사한 걸로 사직서를 쓴 걸로 해라. 내가 왜 한순간에 실직자가 돼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받기가 어려운 건가?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도 컸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여전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있더라도 눈치 보기, 불이익 주기 등 직장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평균 이상 우수적으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 제도를, 평균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과태료 조항을 과감하게 해야 육아휴직 사용이나 이 불이익 차별을 해소하는 데 가능하다고 보죠. 또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시행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추세라면 50년 뒤쯤엔 3,800만 명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직 먼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써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말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파격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도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젊은 인구의 유출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섬 지역 학교들도 많아졌습니다. 1949년 개교한 뒤 지금은 6학년 학생 3명만 남은 홍도 분교가 대표적입니다. 신안군은 홍도 분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파격 대책을 내놨는데요. 홍도 분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오는 학생의 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신안군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신안군은 군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섬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지인 홍도 특성상 식당 보조 등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인데 매달 320만 원 월급을 약속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만이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지역도 살고 이러거든요. 올해 이제 3명이 졸업할 거리나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홍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또 합심해서 이런 혜택들을 지금 내는 거예요. 한 11월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접수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 신안군은 만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보고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배인 8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사람을 붙잡으려는 이런 파격 대책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세 5만 원짜리 신축 빌라, 20평짜리 만원 아파트까지 등장한 건데요. 이 지방에 살 때 가장 필요한 1순위가 저렴한 거주지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친구가 한번 들어봐요.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는데 근처에 있는 월세 5만 원짜리 신축 빌라 때문입니다. 취약 아동을 1명 이상 둔 가족이 괴산군으로 이주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보증금 없이 월세 5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2차례 입주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이 경쟁률이 높아 자녀를 3 이상 둔 부부들이 주로 뽑혔습니다. 전남 화순엔 방 2칸에 베란다까지 갖춘 월 10,000원짜리 20평형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화순군이 20평형 아파트를 직접 빌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월 10,000원만 받고 입주시키고 가구당 4,800만 원인 임대 보증금은 군이 모두 지원합니다.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에선 경쟁률이 1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의회가 한 290명 정도 되고요. 서울이나 경기, 충청, 경남 이쪽에서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한테 좀 요청을 했고요. 직접 방문한 곳은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전화는 한 10여 군데 정도에서 왔을까? 경상도 쪽에 통영이라 충북에서도 오고.
거주지 제공 말고도 파격 지원은 더 있습니다. 이 결혼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을 약속하는 지자체들도 있는데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1.8명으로 전국 1등을 차지한 전남 영광군이 대표적입니다. 영광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가 결혼하면 500만 원을 주고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월 15만 원까지 3년간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줍니다. 신생아 양육비도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 화천군은 화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거주하면 대학교 등록금과 해외 우수대학 유학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러 지자체들의 각종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방을 떠나는 젊은 인구들의 발걸음도 붙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